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머리 아파할 3명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정청래 당대표, 두 번째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세 번째가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맹활약을 할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제1야당 구성원들 갖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당대표 된 지 2달이나 되고 있는 사람, 대통령은 협치를 내치고 있는데 이거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정청래가 저러는 것은 이재명 따라해야 대통령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임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실정되고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치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정말 시끄러웠죠. 이제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제 뭐 정말 이제 초강성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이 안 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5선인 나경원 의원을 이제 법사위 간사, 보통 재선이 하는 자리인데 간사를 이제 안 치면서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 버렸어요. 사실 뭐 이제 두 분 다 이제 의원 해보셔서 아시지만 간사 선임은 그냥 형식 뭐 의례적으로 다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쟁점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국회가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저는 이런 좀 약간 좀 자괴감이 약간 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도 뭐 참 정치지 뭐 한 20년 넘게 해봤지만은 이렇게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등극하고 제1호 작품이 윤석열 서울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그런 CCTV 열람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머리 아파할 3적 중에 가장 핵심 3명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정청래 당대표, 두 번째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세 번째가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이분들은 맹활약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장구 치는 방식으로 가면요 똑같아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오선 의원이면서도 지난번 국회의장까지도 당내 경합을 벌였었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 오랜 전통 관례가 삼선 위원장하고 재선이 간사하고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인데, 물론 소수당은 또 뭐 거기와 관계없이 또 뭐 더 이제 원내 대표도 될 수 있고 정책위장도 할 수 있고 뭐 또 상임위 간사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당 체제에서는 그게 갈래처럼 굳어져 있잖아요. 이걸 깨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국회의원들은요, 이게 이제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다 보면은 반드시 자기 정치를 만들고 자기 이미지를 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강성 당원 지층들의 그 입김이 아무리 절대적이지만은 우리 당의 스탠스 자체를 갖다, 스펙트럼 자체를 갖다 이렇게 자꾸 애소하게 협소하게 이렇게 만들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정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영남권인들 절대 우리가 안전 뭐 지대로서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장하는 그런 지역 결코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 같은 경우도 나경원 뭐 전 원내대표가 저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를 하신 분인데, 본인도 이제 뭐 그동안 법사위를 지켜보면서 정말 뭐 좀 안타깝고 우리도 저거밖에, 우리 실력이 저거밖에 못하는 그런 상당히 뭐 상실감과 자괴감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수도권 의원들이 본인의 자진해서 그렇게 법사위 간사를 갖다 맡겠다는 거 부분은 뭔가 좀 달라진 뭐 전투력 내지 또 실력, 능력, 역량 이런 거 모든 걸 가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쉽게 말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그 계략에 말린 거예요. 어제 그러면 좋다. 우리 당에서는 그러면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간사를 갖다가 송은석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다가 공식 통보를 했어요. 법사위 간사는 나경원입니다. 네. 그럼 그 절차를 갖다 해태하면은 그건 추미애 법사위원장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야당목 간사까지도 법사위 뭐 민주당 절대 의석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사위 내 의결 절차는 말 그대로 요식 절차인데 그걸 해태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도 그럼 상임위는 간사간 협의해서 위원회를 갖다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회법이. 네. 그 법을 위반하는 게 추미애가 되는데 어제 정도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정중하게 해놓고 이 시간 이후에 간사간 협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마디로 국회법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법적인 절차도 더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해야죠. 네. 호소를 하면은 일정 부분 국민들 생각에 민주당이 얘네들 해도 너무하네. 네. 이런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말려버렸어. 그 부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네, 법사위원장 자리가 사실 이제 뭐 그 전에 정청래 의원이 했을 때도 그것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제 인기를 끌어서 이제 뭐 당 대표까지 됐고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렇게 선수 높은 의원이 맡을 자리가 아닌데 맡은 것을 두고 이제 뭐 당내에서는 이제 내년에 경기도지사를 생각하는 추미애 의원이 이제 뭐 법사위원장을 짧고 굵게 화끈하게 한 다음에 뭐 인지도를 더 키워가지고 경기지사에 나가겠다 뭐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붙여가지고 이제 둘이 대립구도를 추나 대전이라는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이제 법사위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법들이 정말 많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뭐 개혁 법안이라면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고 결국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니까 관문이 될 텐데 여기서 더 강경한 행보를 보일 거란 예측이 더 많은데 뭐 이제 이런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같은 장면도 사실은 뭐 그 예상됐던 장면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6선이 법사위원장 맡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거기에 이제 맞불 성격으로 5선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제 그에 대한 기싸움이 어제 벌어졌다고 보고요. 네. 이제 뭐 관례대로 야당에서 간사를 정하면 그냥 그대로 야당 의사를 존중해서 간사 선임을 하는 게 네. 통례인데 네.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 기싸움을 하느라고 네. 그 안건을 갖다가 다루지 않고 빼버린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 확대가 됐는데 네. 법사위가 싸움판처럼 돌아간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다 보니까 늘 거기서 여야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주 전장이 되는데 네.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면면들을 보니까. 지금보다 추미애 더. 위원장도 굉장히 강성이고 네. 뭐 나경원 그 의원도 본인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 국민의힘 당의 뭐 뜻 같은 거를 아마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더 강하게 맞서야 된다. 네. 강대강이 부딪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네. 저는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네. 조금 더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5선 의원이 네. 아무리 이제 선수가 높고 경험이 많고 이제 그런 점을 국회에서 관행상 존중을 해왔는데 그렇다고 그 같은 헌법기관이자 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5선이 초선에 비해서 더 많은 발언을 하거나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국회의원은 대등한 존재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반말로 존중하지 않고 초선은 뭐 가만히 있어라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정말 다선 의원답지 않은 언행이었다고 보고요. 스스로의 격을 굉장히 낮춰버렸어요. 결국엔 초선 의원하고 싸움하는 5선 의원이 네. 돼버렸잖아요. 저런 경우가 이제 망신을 자초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마치 무슨 시장판 싸움처럼 돼버렸잖아요. 어제 생산적이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각자 지지층들에게 그런 모습을 어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국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직이나 간사직을 수행하는 게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순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회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끝도 없이 지금 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네. 저는 뭐 법사위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네. 추미애 의원도 나경원 의원도 정치를 오래 하시던 분들이고 네.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 책임감을 느끼고 대립하고 뭐 싸울 때 불가피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여야죠. 서로 뭐 합의하거나 네.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이렇게 좀 모색하거나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365일 저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아까 김성태 대표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요. 짜증나는데 저런 모습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책임 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저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 속에서 또 친정집 현재 민주당이 국회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이 건불 10년, 요즘 건불 3년, 건불 1년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분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주권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게 돼 있어요. 네. 문제는 거기에 말리지 않는 슬기로움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당이란 거는 아주 극단적인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그 야당은 결론은 국민적 신뢰를 통해 업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거기 이미 국회가 그대 입법 권력이 지금 국힘이 지금 107석 제1야당이지만은 네. 이 의석 가지고는 아무 게임의 법칙에서는 아무 게임의 승률이 나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 때는 쉽게 말하면 간전자들이 지켜봐줘야 돼요. 국민들이 네. 이거는 너무 쉽게 말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판을 갖다가 이 덩치 크고 무식하고 힘센 놈이 그냥 이 참 나약한 이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우리가 봐도 저 친구 정말 어디 가서 자빠지고 죽어야 되지 이럴 정도로 그냥 험담을 내뱉고 그냥 악한 감정이 생기면은 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지금 저는 거듭 우리 당내에서도 저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뭐 많은 때로는 비난 비판도 받지만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네. 대다수의 합리적 국민들을 우리가 모시고 그들을 우리가 등에 업고 이 절대 권력, 절대 입법 권력의 이 전행 행포에 대해서 네. 이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네.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국민들보다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가 제1야당 그냥 의원들 구성원들 갖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있고 네. 당대표 된 지 2달이나 되고 있는 사람이 네.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고 있는데 이거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정청래가 저러는 것은 이재명 따라해야 대통령 된다는 걸 자기 강성 당원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앞에 전임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도 이렇게 내가 판을 벌리면 나경원 뭐 의원이 또 난리가 날 거고 대찬 이 모습을 우리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날 지지로 판단할 거야. 그럼 나는 뭐 박인 말처럼 내년 경기도지사 당내 경합 경선에서 나는 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럼 당선이다.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정치를 갖다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고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이제 강성 지지층에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게 사실상 뭔가 이렇게 디폴트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게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검찰 개혁 이슈인데 검찰 개혁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이런 세부 안을 놓고 이제 뭐 당정 간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이죠. 이제 뭐 검찰청은 없애는데 거기를 대신해서 수사 기능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뭐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에 둬야 된다 하고 이제 뭐 당은 당 강경파들은 행안부에 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만약에 행안부에 두지 않고 법무부에 둬야 된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뭐 너 수박이냐 뭐 이러면서 엄청 거세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뭐 자칫 수박으로 몰릴까봐 밖으로 말을 못 꺼내고 되게 막 전전긍긍하는 이런 분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이런 국가의 이런 형사 사법 체계를 갖추는데 정말 핵심적인 이 제도가 이렇게 특정 강경파 목소리에 쏠려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시도했다가 말하자면 이제 한 차례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수사기소 분리라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이게 뭐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검수 원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초부터 설계가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 개혁의 목표가 단지 검찰은 악마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 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더 좋은 제도인가 이게 전 본질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좀 흐려져 있고 어쨌든 검찰은 악마고 검사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건 좀 그 논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근데 수사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네. 이건 검찰이 좀 자초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검사들이나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척결의 대상이냐 그건 아니죠.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검찰 내부의 그런 문제는 전체 검사들이 하고 있는 일의 한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결국 이제 그 검찰의 정치 DNA랄까요? 이걸 어떻게 걷어낼 건가가 문제 핵심이고 이제 수사기소 분리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큰 틀의 개혁안이 나왔고 중수청을 어디다 둘 거냐 그리고 공소청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걸로 거의 잠정적 결론이 난 것 같고 저는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에 두면 너무 이게 그 행안부 산하의 수사기구들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법무부에 뒀을 때 이게 과연 칸막이가 제대로 세워질까?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 가면 다시 네. 이 수사 공소가 합쳐져 가지고 도로 옛날 검찰을 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양쪽의 기호들이 다 있어서 어느 것도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행안부에 전 들 수도 있다고 보고 다만 그거를 어떻게 견제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슈퍼바이징하는 그런 기능을 어디다 둘 거냐 누가 둘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 더하기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건 또 한사코 지금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을 때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거를 정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안에 관한 논의가 아직은 좀 어설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워낙 정치권에서도 오래된 의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여기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에 대해서 토론이 굉장히 격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임은정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장악됐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오적, 그 오적은 민정수석도 있고 지금 법무부 차관도 있고 법무부의 검찰국장도 있고 그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직 검사장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이제 독립성을 그동안에 많이 주장해 왔는데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의 외압을 받지 않는다. 수사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을 갖지 않는다는 독립성이지 대통령과 정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관계없이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은정 검사는 뭘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그것도 매우 거칠게 한 거고 저런 분이 검사장으로 있는 게 과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답지 않게 마치 정치인처럼 팬덤이나 그 팬덤이 주는 알고리즘에 본인이 스스로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 정부에서 뭐 그렇다고 임은정 검사장을 징계 회부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징계 회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정치적 언행을 했고 그렇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